멘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대입 전략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최종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각 대학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대입에 대한 방향들을 토대로 각 대학별 전략 설명회를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진 못할 수 있지만 또 각 대학별 유튜브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설명회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또 관심 대학들은 그런 내용들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는 저도 1차, 2차로 계획하고 있는 그 전략 설명회 중에서 지금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1차 설명회는 일단 모집 계획안을 토대로 작년과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학기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정보 전달해 드린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2차로 진행될 7, 8월에 이어지는 전략 설명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것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지원 전략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 정보 전달 드린다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중앙대학교 내용 하나하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경 사항부터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변경이 좀 많습니다. 보면 일단은 모집 규모가 조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이 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변경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갖죠. 기존에 있던 교과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이 좀 혼합된 그런 특징을 보이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이제 새롭게 또 신설되었고요. 이게 이제 교과 전형으로 보았을 때는 작년 교과 전형 대비 6.6% 일단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 다빈치형, 탐구형, 소프트웨어 인지 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표적인 종합전형 유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0.2%는 일단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논술은 좀 줄었죠. 그리고 수능이 늘었다,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 실적, 실기 특기형이랑 고른기 전형은 모집 규모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략 설명에 쭉 따라오셨던 우리 멘티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전형의 인원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전체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모집 단위의 인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요건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또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약학부 신입학 모집을 합니다. 정원 내로 120명, 정원 내로 10명 모집을 하고요. 수시 55명, 정시 74명, 재외국민 1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요것도 잠시 뒤에 함께 어떤 전형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신설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이 기존에 있던 교과 전형과 학교성 추천 전형의 통합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지원 제한,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추천받아야 되는 특징이 있고, 또 선발하는 것에서는 교과 최저를 적용하는 교과 전형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교과 70%에 비교과 출결 공사를 30% 반영하지만 요거는 엄연히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 교과 출결과 봉사는 좀 정량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것도 잠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는 기존의 교과 전형과 이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는지 정도를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죠.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지 전형이 면접고사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면접고사를 없애서 서류 100으로만 진행하던 그런 특징에서 다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고사가 도입이 된다. 이 부분 면접고사가 이제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일단은 서류 100%로 여기 3.5배수 선발이라고 되어 있죠. 3.5배수 선발을 해서 2단계 이제 면접고사로 갔을 때 기존에는 서류 100으로 일괄 선발을 하니까 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여줄 만한 기회가 아무래도 적었던 반면 이제 1단계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으로 가면 서류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는 점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만회의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1단계 선발해서 면접고사까지 가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서류 100으로만 진행을 했을 때는 충원율에 의해서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내 순서가 오지만 이제 3.5배에서 선발한다는 거는 애초에 350%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면접을 가지고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반영 방법 요거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변화죠. 올해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성취도를 환산 점수로 변환을 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모집 계획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세한 그 모집 계획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뭐 환산 점수니까 뭐 이 대학에서 뭐 몇 점으로 보겠다. B는 몇 점으로 보겠다. 이렇게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점수로 총점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몇 점인지 이런 자세한 거는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온 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에도 변경이 있었다 해서 요거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이 모집 계획안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 나오는데요. 요거는 잠시 뒤에 그 전형 설명할 때 가서 함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실기 전형에서 이렇게 3개 전형에서 최저를 반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그래서 올해 한눈에 보는 2022 학년도 입학 전형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일단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는데 학생부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학생부 100%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이 학생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학교는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100 이렇게 써놓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도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정성평가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100이라고 했을 때 정성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 위주로 평가하겠다인데 학생부 100%이지만 내신을 100% 반영하는지 아니면 여기 중앙대학교처럼 비교과를 정량적으로 퍼센트 비율로 반영을 하는지 요거는 학생부 100% 안에서도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 평가 요소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비교과는 출결 봉사 반영한다는 거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 적용하죠. 근데 나머지 이제 종합 전형들은 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들은 수능 최저 모두 미반영입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다빈치형 인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이제 면접이 신설이 됐고요. 그 외의 전형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서류 100%로 선발하는 것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올해까지 이제 적용해서 간다.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학생부 40% 반영하는데 내신과 비교과 이거 정량 반영하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적용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중요한 거죠. 모집 인원 확인을 좀 가볼게요. 이게 앞에 게 작년 거예요. 작년 모집 요강에서 가져온 거고 뒤에 2022학년도 이게 기본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인원을 꼭 비교 분석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모집 인원 이제 변형된 게 이건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는 지망을 생각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명을 뽑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뽑지 않았었네요. 그쵸?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로 10명, 탐구형 인재로 7명.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당연히 안 뽑겠죠. 전형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균등 전형으로 3명 사회통합으로 선발 안 했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특징 이해되시죠?
그러면 올해 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셔서 올해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국어국문학과가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명 뽑고 학교장 추천 안 뽑았었는데 올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봤더니 7명을 그대로 뽑네요. 그러면 사실상 작년에 7명 뽑던 거랑 올해 7명 뽑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원 자격 자체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선발하는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지원 자격을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경쟁률은 좀 낮아질 때 뽑는 인원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추천받아서 들어갔을 때 내신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수능 최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빈치형 10명, 탐구형 7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봤더니 다빈치형 10명, 탐구형 7명 그대로 선발하네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소프트웨어 당연히 해당 안 되고 사회통합 안 뽑았었고 기획운동 3명 뽑았었는데 변화가 없네요. 변화 없습니다. 인원수의 국어국문학과 변화 없습니다. 뽑는 방법 똑같다. 근데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2단계 면접이 생기면서 내가 1단계를 통과한 뒤에 면접의 충실도에 따라 오히려 합격의 기회를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 수가 어떤 전형이 무조건 올해 많이 줄었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요게 조금 이제 전형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메인 전형만 조금 모아봤어요. 이렇게 메인 전형만 지역균형 전형,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만 이렇게 오렸어요. 이게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가 있죠. 이렇게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전형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보는 방법대로 작년에 몇 명 뽑았는데 올해 몇 명 뽑는구나. 이렇게 변화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메인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국어국문학과가 교과 전형으로 7명, 그 다음에 다빈치 10명, 탐구 7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올해 지역균형 7명, 10명, 7명 이렇게 변함없이 뽑는다. 요거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어 영문학과인데 교과로 10명, 학추 10명 이렇게 뽑아 20명 뽑던 건데 올해 영어 영문학과 갔더니 직윤으로만 15명을 뽑아요. 그러면 지금 전형의 특징이 작년에 이렇게 두 개가 묶어진 통합된 성격의 특징이 이렇게 지역 균형으로 간 건데 어쨌든 20명 뽑던 것에서 5명이 일단 줄었네요. 그쵸? 5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했던 이 학생들은 똑같은 이 특징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래도 지금 그 중앙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에 이 수능 최저 안 보고 들어오던 친구들의 지원 그 폭이 지원자 그 범위가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거 두 개가 섞여진 성격이 올해 지역 균형인데 5명이 좀 줄었다. 요거 조금 우리 영문학과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형 인재랑 탐구를 봤더니 다빈치 19명, 탐구 27명인데 올해 다빈치 20명, 1명 늘었네요. 탐구는 29명, 2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1명 늘었죠. 플러스 1 그리고 탐구형은 플러스 2가 됐어요. 여러분 무조건 종합전형 줄어든다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아까 전체적인 포인트도 조금씩 늘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영어 영문학과는 어쨌든 1명, 2명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럽 어문 가볼까요? 독일어 문학은 교과로 4명 뽑고 다빈치 5명, 탐구 10명이었는데요. 독일어 문학 교과로 4명, 변함없네요. 그 다음에 탐구 6명, 다빈치 6명, 탐구 9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빈치 1명 늘었네요. 다빈치 1명 늘고 탐구가 1명 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앙대학교에 기존의 서류 100으로 뽑다 보니까 내가 다빈치를 쓸까 탐구형을 쓸까를 중복해서 쓰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입시 결과를 이제 해마다 분석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다빈치형에 들어가는 친구들과 탐구형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서류 준비 정도에 좀 특징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앙대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이 골고루 준비한 거 못지않게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심화된 활동을 가지고 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양쪽을 다 써서 양쪽 다 합격이 붙는 사례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이제 지원자 풀이 똑같이 겹치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빈치가 지금 늘고 탐구가 줄었네? 그럼 나는 다빈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놓고서 비교 분석하실 수는 없어요. 나한테 어떤 전형이 맞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를 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독일어 문학은 다빈치형은 한 명은 늘었지만 탐구형이 한 명 줄었다. 그러면 내가 특히나 이제 독일어 문학 같은 이런 제2외국어 범위에서는 외고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뭐 국제고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고 중에서도 우리 학교가 외국어 중점학교라던가 언어 부분에서 특화시켜서 좀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던 친구들이 여기 지금 탐구형 인재를 노리는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메인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게가 지금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쉬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문학 가볼까요? 프랑스어는 5명, 6명, 9명이었는데 프랑스어 5명, 6명, 9명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어 문학은 5명, 5명, 8명, 러시아 4명, 5명, 9명이네요. 여기는 오히려 지금 탐구형이 한 명이 늘고 다빈치는 변함없고 교과에서 한 명이 줄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독일어 문학과는 좀 반대인 거죠. 러시아 문학 쪽 생각하는 친구들은 탐구형이 오히려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문 좀 심화 활동이 좀 잘 준비되어 있던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한 명의 기회가 더 열려진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 1번이었던 친구가 올해는 최초 합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일본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본어가 5명, 4명, 10명이었는데 5명, 4명, 10명 변화 없네요. 그 다음에 중국이 4명, 8, 16 4명, 8, 16 변함없습니다. 자, 철학과로 가볼게요. 철학과 6명, 9명, 7명. 철학과 6명, 9명, 7명. 변화 없습니다. 역사학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역사학과도 보시면 7명, 8명, 7명인데 여기 지금 교과에서 한 명 줄고 오히려 다빈치 한 명 늘고 탐구 변화 없네요. 여기 다빈치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3.5배수로 뽑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2단계 면접에서 이제 나와 붙을 친구들의 명수가 여러분들이 딱 계산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빈치형 이제 올해 1단계에서 3.5배수로 뽑아서 이제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하시면서 면접에서 지금 내가 몇 명이 같이 겨뤄서 예비번호를 받게 되겠구나. 혹은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여기 이제 모집 인원 수 안에 처음에 최초합 들으려면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국제학과 한번 볼까요? 정치국제학과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쵸? 정치국제학과가 8, 11명, 11명인데 여기 보면은 9명, 11명이네요. 교과는 한 명이 늘었는데 세상에 다빈치가 2명이나 줄었습니다. 그쵸? 다빈치 2명이나 줄었고 공공인재도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보면 11명, 17명, 20명. 여기 근데 공공인재 보면 19명, 10명, 10명 이렇게 됐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추 전형으로 이렇게 뽑던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범위가 23명이었던 거예요. 23명. 23명에서 올해 교과 전형으로 19명 뽑습니다. 4명이 일단은 좀 줄어든 상황이다. 일단 전체적인 뽑는 범주 안에서 보시고 세상에 여기가 타격이 크네요. 공공인재학부. 요거 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 보시면요. 17명, 20명 뽑았었는데 올해 지금 10명, 10명밖에 안 뽑아요. 가뜩이나 지금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 많이 도전권으로 워너비를 생각하는데 거의 반토막입니다. 탐구형은 완전 반이고 다빈치도 7명이나 줄었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 보고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올해는 서류 준비 더 잘 되어야 되고 보통 학생 수 줄어들면 내신이 더 푹푹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내신만 가지고 서류 선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신과 서류가 준비된 친구들이 많이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공공인지학부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리학과도, 심리학과도 인기 되게 좋죠. 보면은 9명, 10명, 11명이네요. 볼게요. 9명, 10명, 11명. 변화 없습니다. 다행히 변화 없네요. 자, 문헌정보학과 7명, 8명, 7명. 문헌정보 7명, 8명, 7명. 변화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학부 7, 10, 11명. 사회복지학부 7, 10, 11명. 변화 없습니다. 미컴 볼게요. 미컴 6명, 11명, 14명. 미컴 9명, 8명, 9명. 많이 줄었네요.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지금 학추랑 교과 합쳐서 11명 뽑던 것에서 지금 9명 뽑는 걸로 줄었고, 여기 지금 체크해야 되겠네요. 아니, 학생 수 많이 줄어든 거를 좀 윗부분으로 보내줬나봐요. 11명, 14명 뽑던 걸 8명, 9명 뽑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컴. 경쟁률도 높은데. 네,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더 야무지게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학과 8명, 9명, 11명. 사회학과 8명, 9명, 11명. 변함없습니다. 사회학과. 자, 도시계획 부동산 8명, 9명. 8명, 10명, 9명. 도시계획 부동산 8명, 10명, 9명. 변함없네요. 여기까지는. 근데 올해 사회과학에서는 공공인재랑 미컴이 여기가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여러분 꼭 봐주셔야 되고. 자, 이제 사범으로 가볼게요. 교육학과가 5명, 8명. 교육학과 5명, 8명. 아니, 여기 보면요, 지금 작년에는 교육학과 탐구형 인재 제로인 거 여기 보이시나요? 선발 안 했었는데, 올해 지금 교육학과 탐구형 인재에 7명이 신설이 되네요. 보이시죠? 여기 탐구형 인재로 지금 7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는 큰 변화예요. 큰 변화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뭐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그런 입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전공에 대한, 교육학 자체에 대한 거 좀 심화 탐구가 잘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유아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5명, 8명이었는데 유아교육 5명, 10명, 5명. 여기 보면 지금 다빈치도 늘었어요. 2명이 늘었는데 역시나 탐구형이 새롭게 지금 5명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그래서 사범 쪽 친구들 봐주시고, 영어 교육 볼게요. 영어 교육은 5명, 9명, 8명에서 5명, 9명, 7명으로 영어 교육은 탐구형이 하나가 줄었네요. 탐구 1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친구들은 15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줄었다. 요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영 경제로 좀 가볼게요. 먼저 경영학부 경영학. 여기 워낙 많이 뽑기도 하고 인기가 좋은데, 어쨌든 37, 28, 38, 43 이렇게 뽑던 것에서 지금 47, 33, 36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준 겁니다. 경영이. 그쵸? 왜냐면 요거 지금 2개를 묶어서 선발하던 것에서 47명 하나로만 선발하는데 모집군이 똑같진 않더라도 어쨌든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줄었다. 18명이나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38명, 44명, 43명 뽑던 것에서 여기 지금 33명, 5명 줄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몇 명 준 거예요? 지금 3명. 4명, 7명이나 줄었습니다. 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 경영학 우리 지원한 친구들 많이 줄었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가보면 여기는 5명, 9명, 10명에서 7명, 6명, 7명. 여기도 교과 자체는 여기 오히려 플러스 2가 됐네요. 플러스 2가 됐는데, 지금 다빈치형하고 탐구형에서 9명, 10명에서 지금 6명, 7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줄었네요. 올해 경영 쪽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 긴장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부는 8명, 20명, 23명에서 경제학부 3명,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여기 뒤에 16, 20명, 23명. 다빈치 탐구에 일단 변화 없고, 여기 보시면 요거 2개가 합쳐진 8명이 합쳐진 인원수가 16명으로 그대로 갔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경제학부는 인원수 변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 5명, 8명. 응용통계학과 5명, 8명 변화 없네요. 자, 광고 홍보 가보겠습니다. 광고 홍보도 7, 8, 11명. 7, 8, 11명. 변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광고 홍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제물류. 개설이 몇 개 없는 학과들은 정말 이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지원을 하죠. 몇 개 없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국제물류 광고홍보 변함없습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보안학과 인문, 자연 나눠서 탐구에서 5명씩 선발했었는데 산업보안학과 인문 5명, 산업보안학과 자연 5명 변함없네요. 그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으로 가볼게요. 물리학과 6명, 10명, 9명에서 6명, 10명, 9명 변함없습니다. 화학과 5, 7, 8. 화학과 5, 7, 8 변함없네요. 다행입니다. 생명과학과 7, 8, 9고요. 생명과학과 7, 8, 9 그대로네요. 수학과 6, 7, 11. 6, 5, 12. 수학과만 좀 변화가 있네요. 수학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교과 전형 변화 없고요. 다빈치가 마이너스 2나 돼요. 2명 줄었고 오히려 탐구는 1명이 늡니다. 요거 여러분 또 수학과 생각하는 친구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쪽으로 가볼게요. 공과대학인데 사실 이게 작년 요거 개설된 모집 요강의 모집 단위 순서랑 올해 지금 모집 계획안으로 나온 순서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서 이거는 조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찾아서 보시면 돼요.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실 때 먼저 자, 건설 환경 플랜트 보면 8, 12, 10이었는데 건설 환경 플랜트 8, 12, 10 변함없습니다. 변함없고요. 도시 시스템 5, 7, 6 도시 시스템 5, 7, 6 변함없네요. 다행입니다. 화학 신소재 8, 13, 14 화학 신소재 6, 11, 13 여기 또 많이 줄었네요. 그쵸? 올해 이제 화학이랑 여기 보시면 생명이나 이렇게 화학이나 특히나 뭐 공대 쪽 생각해서 내신을 만들어 왔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약대 신설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좀 받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지금 학생 수가 13명, 14명에서 11명, 13명으로 일단 2명, 1명이 줄어든다는 거. 교과에서도 지금 2명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신소재 학부에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10명, 10명, 19명, 21명에서 18명, 17, 19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거 두 개가 20명에서 18명으로 2명 빠졌고 여기도 마이너스 2 이렇게 2명씩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공학 보시면 7, 8, 12, 12에서 15, 12, 14. 여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오히려 지금 탐구에서 2명 늡니다. 에너지 시스템 공학 탐구 2명 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건축 공학 6, 17에서 건축 공학 6, 17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자, 5년제 건축학 5, 6, 6 건축학 8, 18 어머나. 아니 건축학 5년제는 더 늘었네요. 그쵸? 지금 여기 교과에도 3명 늘고 종합 지금 다빈치 4명 늘었고요. 탐구도 2명 느네요. 올해 건축학 5년제 쓰실 친구들은 학생 수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건축 쪽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ICT 전자공학부 가보겠습니다. 17명, 17명, 27명, 34명이었는데 전자전기에서 34명이고요. 요건 변함없네요. 그 다음에 31명, 40명. 와, 전자전기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4명 늘고요. 40명이니까 6명이 늘어요. 탐구에서. 전자전기공학부 생각하신 친구들은 올해 모집 인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요거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융합공학부는 9명, 10명, 12명, 17명에서 19명 그대로고요. 12명, 19명. 여기도 탐구에서는 2명이 느네요. 네, 일단 줄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렇게 많이 늘었던 이런 모집 단위들은 특히나 전자전기공학부 지금 많이 늘었죠. 이런 모집 단위들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봐주시고요. 소프트웨어 학부 75명 요거는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대로 선발합니다. 변함없고요. 그 다음에 AI 학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잖아요. 근데 요게 모집 계획안이
최종 신설에서 이제 소개된 거는 6월 이후였는데, 작년에 6월 이후였는데, 요 모집 계획안은 작년에 4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AI학과 아직 지금 어떻게 뽑겠다는 걸 모르니까 제가 지금 보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작년에는 교과로 5명, 다빈치 7명, 탐구 8명을 뽑았었구나. 올해는 어떻게 뽑겠구나를 보셔서 변화사항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약학부, 요게 신설이죠. 신설입니다, 여러분. 신설. 그래서 교과로 5명, 다빈치 10명, 탐구 15명 이렇게 선발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리라 예상이 되는 지금 전형들입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같이 보겠지만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내신도 아주 거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학 라인업이긴 하지만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여부가 정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다빈치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같은 경우에 지금 3,500로 뽑아가지고 만약 35명 면접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할 거고, 탐구형 같은 경우에도 심화 탐구 활동 잘 준비되어 있어야 아무래도 도전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부 여기 다빈치 10명, 탐구 10명으로 뽑던 거를 9명. 한 명씩 줄었네요. 그쵸? 한 명씩 줄었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작년에는 10등이면 최초 합범위안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비 1번을 받는 거예요. 한 명 누구가 빠져야 내 자리가 나는 거니까 학생 수가 줄면 참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볼게요. 간호학과 인문은 8명, 16명, 10명이었는데 자, 8명에서 13명이니까 3명이 어쨌든 줄어든 거고요. 14명, 8명이니까 여기도 2명씩 줄었네요. 2명씩 인문, 간호학과 인문 줄고요. 간호학과 자연 보겠습니다. 9명, 18명, 13명이었는데 15명. 여기도 이제 3명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명 줄고 여기 4명 주네요. 2명 줄고, 아니 자연 계열 탐구형이 지금 4명이 줍니다. 간호 자연. 네, 간호학과 지금 중앙대 간호 진짜 또 간호학과 메인인데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마지막까지 내신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고, 또 비교과 활동 끝까지 힘들지만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안성 캠퍼스 가볼게요. 안성 캠퍼스에 동물생명공학 보면 12명, 10명, 15명. 이게 맞나요, 지금? 아, 맞네요. 이게 지금 탐구형으로 안 뽑고, 그쵸? 탐구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탐구형으로 안 뽑고, 교과, 학추, 다빈치, 이렇게 뽑던 거죠, 지금. 교과, 학추, 다빈치. 자, 동물생명공학 가보면은, 교과, 다빈치,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뽑는 거죠. 탐구로 안 뽑다가 10명이 지금 선발이 되는 거네요. 그쵸? 여기 지금 새롭게 선발이 되는 거 지금 맞나요? 맞죠? 가볼게요. 정확하게.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여기 지금 탐구가 없다가 올해 지금 여기 탐구가 쭉 생깁니다. 이렇게. 탐구.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공에 좀 심화 활동이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다빈치로 지금 여기는 15명 뽑았는데 올해 15명 뽑고, 대신 여기 교과 범주에서 22명 뽑던 게 12명으로 줄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최저가 조금 그 서울캠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한데요. 지원하는 학생 대비 충족률이 또 만만치 않아요. 여기 잘 맞춰주시는 게, 최저를 잘 맞춰주시는 게 일단 관건이 됩니다. 그 뒤에서 입시 결과랑 같이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식물생명공학 여기 10명, 8명, 12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10명, 12명 이렇게 뽑죠. 그 다음에 탐구형 8명 늘었다는 거 요거 봐주시면 되고, 식품공학 17명, 16명 이렇게 뽑던 거죠. 그러면 여기가 23명이니까 원래는 27명 뽑던 거에서 줄었고, 16명 뽑던 거에서 10명으로 지금 다빈치는 줄었지만 탐구형 10명이 생겼다. 요거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경우에도 다빈치 12명 이렇게 뽑던 건데 식품 영양이 다빈치 10명하고 탐구형이 5명이 이제 늘었다. 이렇게 보시고, 교과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스템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다빈치, 탐구 이렇게 뽑았었는데 변함없네요.
교과 다빈치 탐구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 안성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탐구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부분 친구들도 요거 인원수 3명, 10명, 공간 연출, 문예 창작, 그 다음에 실내 환경 디자인과 패션 부분 변화 없습니다. 인원수 봐주시면 되고, 작년에 요거 지금 공과대학의 첨단 소재 공학과, 이것도 작년에 신설이 됐던 학과인데, 여기 없죠,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집 계획안이 더 먼저 나온 거라서, 그래서 올해 이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거기에 몇 명씩 뽑는지를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교과로 5명을 뽑고, 이제 다빈치, 탐구, 이렇게 뽑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뽑을지,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술공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10명, 9명, 16명, 13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이제 이 최종 모집 요강으로 뽑는 학생 수 자체를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도. 모집 단위도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 자체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지금 이렇게 보셔서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를 함께 보셨지만, 웬만하면 크게 변화되진 않는데 어쨌든 변화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인원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최종 모집 요강에서 제가 지금 보는 방법대로 확인을 하셔야 올해는 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올해는 내가 조금 그래도 유리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따로 뽑아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보면 요게 작년 대비, 이게 작년이죠. 작년 대비 올해 변화사항 보면 교과랑 학교당 추천 전형 2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지역균형 선발로 좀 바뀐 특징이 있고, 작년 학교당 추천은 고교로 4명, 고교별로 4명 이제 선발, 4명만 추천이 가능했어요. 4명만 추천이 가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캠퍼스에는 3명만 가능하고, 안성 캠퍼스 1명, 이렇게 가능했고요. 모집 단위별로는 1명씩.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이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2명이 쓸 수는 없다. 무조건 한 학과에 1명씩만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일단은 학교당 추천을 받아야 되고, 고교별로 추천이 10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중앙대학교에는 최대 10명까지만 쓸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최종 모집 요강에서 뭔가 더 디테일한 지원 자격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뽑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좀 볼게요. 그 다음 다빈치형, 탐구형, 소프트웨어 인재 종합 전형은 그대로 이제 선발을 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이렇게 100% 서류 100으로만 일괄로 뽑았다면 올해는 다빈치형에서 2단계 면접이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달라지는 점이긴 하죠. 작년에는 추천서가 필수 서류로 들어 있었어요. 중앙대학교가 교사 추천서가 필수 서류이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탈락은 아닌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되면서 자기소개서로까지만 이제 제출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는 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 교과 전형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자기소개서로 올해까지는 제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게 문항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올해 특히나 20이 이제 자기소개서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1번, 2번은 공통으로 나오겠지만 3번 자율문항을 사용하는지, 한다면 무엇을 물을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중앙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좀 충실하게 운영하는 대학이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렇다면 교과 전형 어떻게 이제 반영하는가. 교과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수능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지역 균형 전형에서만 내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뭐 논술에서만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 종합 전형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 지역 균형 전형에만 지금 설명드리는 계산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 다빈치 전형 탐구형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빈치형이나 탐구형에는 이 아래의 방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전형 보면 교과 70에 비교과 30, 수능 최저 기준 한다. 그다음에 학생부만 내면 되지 제출서로 따로 뭐 낼 필요가 없죠. 교과 전형이니까. 근데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화고 출신 친구들 대한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대한교육 위탁 학생은 여기는 지원이 안 된다. 왜냐면 내신 산출 방법이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고등학교들은 지원할 수 없다. 요거는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요게 인문계열 친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과탐 다 가능하고 3개 합 6을 맞춰야 돼요. 근데 탐구를 2개 평균이 아니라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사 4등급은 다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설되는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미적기하 중에 선택해야 되고 사과탐 섞어서 하면 안 되겠죠. 과탐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지금 확통,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여기 지금 인문 친구들은 요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 과학, 뭐 섞어서 하거나 사회만 선택하는 거 다 가능하지만 여기 자연계열 친구들은 일단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줘야 되고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학부 친구들, 그 다음에 약학부 외에 자연계열 친구들,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 친구들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4개가 합 5예요. 세상에나 굉장히 높죠. 4개 합 5.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 그래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약학부 교과 전형이 중대 약대를 교과로 쓴다고 하면은 거의 진짜 1등급 극초반에 해당하는 내신 범주를 일단은 상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쵸? 교과로 뽑는 대학 라인 중에, 최상위 약대 교과가 될 테니 1점 극초반의 친구들이 이제 지원 범위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 중에서 4합 5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격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최저가 만만치 않다. 만약에 4합 5를 친구들이 많이 못 맞추면 오히려 충원이 돌면서 밑으로 내신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극초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4합5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1등급 일단 초반에 있는 친구들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합은 아니더라도 충원 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 최저 자체가 지금 거의 의대 최저와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교과 최저를 여기까지 가져가려는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럼 어쨌든 충원율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내가 1등급 초반대 내신이고 4합으로 맞출 수 있다라면 지원 범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더 정보들이 나온 뒤에 7, 8월에 2차 지원 전략 때 함께 더 고민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울 캠퍼스 자연계열 친구들은 3개 합 7. 근데 탐구가 평균이야. 이거 되게 부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 친구들 2개 합 6인데 탐구가 평균. 그쵸? 이게 보면 제가 요 최저는 사실 여기 뒤에서 여기 제가 이 요소별로 설명드리잖아요. 교과,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최저 이렇게. 그쵸?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제 중앙대는 면접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아까 보시면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3개 합 6이었는데 작년에는 요게 탐구가 평균이었어요. 2개가. 평균이었는데 올해 인문은 상위 하나만 하고 3합 6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 계열 친구들은 최저가 완화된 거예요. 완화. 탐구를 2개 평균을 맞는 것보다 상위 하나 반영해주면, 그쵸? 완화된 게 맞아요. 약학부는 어차피 신설이고, 그쵸? 이건 어차피 신설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자연계열, 약학부 외에 서울캠의 자연계열 친구들을 보면 작년에는 이 친구들이 서울의 자연계열 친구들은 수학은 당연히 가형 봤을 거고 과탐을 하나를 보고 3합 6이었어요. 근데 올해 보면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고 과탐 평균 2개의 3합 7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3합 6이었으니까 올해 3합 7 됐으니까 완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요게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인 거죠. 만약에 내가 탐구 과학 2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3합치를 국수형으로만 맞추고자 한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는 완화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안성 캠퍼스의 자연계열 친구들, 안성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도 작년에 수학 과였지만 과탐이 하나였어요. 하나고 2개 합 5였는데 올해는 여기 과학 2개 평균 되면서 2개 합 6이 됐어요. 그러면 합 5에서 6이 됐으니 완화다라고 말하기에는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2개 합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쵸? 어쨌든 합 5, 합 6에서 합 7, 합 6으로 완화되기는 했다. 근데 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학업 역량의 부담이, 학업 분량의 부담이 좀 생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문계열 친구들에게 좀 변화사항은 작년에는 제2외국어랑 한문을 사탐 한 과목을 대체 가능했는데 올해는 미반영입니다. 올해는 미반영 한다는 거, 요거를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응시하는 것 자체니까 과탐 똑같은 걸로 원투 중복 안 된다. 그래서 화원, 화투는 안 되고 화원, 지투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사실상 조금 이제 완화가 되었는데 탐구를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결과적으로 합 맞추는 건 완화지만 공부하는 학업 부담 면으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인문계열 친구들 제2외국어 한문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만약에 제2외국어를 한문으로 대체하려고 고민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좀 강화된 면이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과 70과 비교과는 출결 봉사를 반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지금 중앙대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겠다라고 지역균형 전형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부 100이라는 거를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학생부 안에서 교과를 70%를 반영을 하고, 그쵸? 퍼센트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조금 심플하게 쓰겠습니다. 교과 70에다가 비교과를 30을 반영한다. 이렇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 비교과라는 것은 출결과 봉사를 말하는 거고, 이 교과 70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의 90%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10%다.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 달라요. 같은 교과라고 학생부 100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교과 100 이렇게만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근데 그 교과 100 안에서도 얘네를 몇 %로 반영할 거냐, 진로 선택 반영 안 할 거냐, 성취도별 비율 반영할 거냐 말 거냐,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대학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뜯어보면 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올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반영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반영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친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으로 반영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진로 선택 과목 포함되죠? 10%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의 전 과목 석차 등급 및 성취도 환산 점수 반영. 이거 다시 잘 칠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나 인문계열이다, 예체능이다 하는 친구들은 국수영사 반영하죠? 그럼 국수영사에 나온 등급 전체랑 성취도 나온 전체를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반영하는 교과가 요거예요. 반영 교과. 요거. 반영하는 교과에
전 과목, 국영수사에 들어있는 전 과목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환산 점수를 돌려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국수영사에 들어있는 모든 등급과 모든 성취도는 다 반영. 자, 자연계열 친구들은 같은 방법이에요. 국수영과에 들어있는 이 반영교과, 요게 요 반영교과예요. 반영교과에 전 과목, 국수영과 다 반영입니다. 거기에 등급 나와 있는 거 등급 다 반영, 성취도 나와 있는 거 다 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반영교과 상위 10개 과목 석차 등급 반영은요, 우리랑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논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려져 있죠? 이렇게. 여기 얘는 이렇게 논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지워놓을게요. 됐죠? 우린 다예요. 상위 10개 뽑는 거 아닙니다. 요 지규는. 논술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없다. 1, 2, 3학년 똑같이 반영한다. 원래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원래. 그 다음에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라는 게 우리 고3 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3 현역의 경우는 당연히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 거고, 대신 우리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성적 쭉 올린 친구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2학기 때 성적 떨어진 친구, 2학기 때 떨어진 친구들은 불리할 수 있다. 졸업자들은. 그래서 이건 산출 방법인데, 뭐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나중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 같은 데 돌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반영 과목 수로 반영 과목 석차 환산 점수를 나중에 나눠서 90% 반이니까 0.9, 이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 반이니까 0.1 환산을 해가지고 전체 점수를 뽑는 거예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중앙대 식으로 돌려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멘토님, 지금 돌리지 않아도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A를 받으세요.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A를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대학들 쭉 설명해 오면서 성취도가 반영이 된다. 혹은 종합전형에서도 진로 성취 평가는 A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성취 비율을 몇 %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A. 그 다음에 원점수 최대한 높게. 원점수 최대한 높게는 사실 지금 중앙대학교 교과전형에는 의미가 없고, 얘는 종합전형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얘는 교과전형, 지금 지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 원점수는 최대한 높게, 100점 목표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급 목표는 잠시 뒤에 이제 입결 그거 보면서 그 범위로 하시되, 목표는 뭐 맨날 1등급이죠, 우리. 그쵸?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박스 쳐드려요.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작년 겁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끔. 작년에도 보면 인문 예체능은 국수 0사 반영했고, 자연은 국수 0과 반영했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로 국수 0사, 국수 0과 반영했고, 작년에는 등급만 반영했죠. 성취도는 반영을 안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년 교과별 반영 비중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현역은 1학기, 그 다음에 졸업자는 2학기까지 반영했던 거 변화사항 없었고요. 요게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볼 이제 문제인데, 이 교과전형과 작년에 학추전형이 있었잖아요. 이제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등급을 받으면 1등급짜리 이제 10점이 되는 거예요. 10점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2등급을 받으면 교과전형에서는 9.71점으로 환산이 되고, 학교당 추천에서는 9.81점으로 환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당 추천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이 등급 간의 점수 차가 훨씬 더 크죠? 얘보다. 그쵸? 요 두 개보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얘네 둘보다 지금 얘네 둘의 편차가 요게 좀 더 적고, 요게 더 적고, 요게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교과전형에서 내가 2등급이 하나 더 있는 거는 작년에 학추전형에서 2등급 있는 것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편차 크니까. 이 차이가 크니까. 그쵸? 근데 이제 올해
교과전형과 추천전형이 합쳐진 형태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직윤이 신설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과전형이 변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등급 간의 점수폭을 얼마나 줄지는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을 나와봐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봤을 때 이것보다도 편차 더 벌어져 있다. 그러면 2등급이 있을수록 나는 이제 타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편차가 확실히 교과 전형만큼 좁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 입결 범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게 더 폭이 좁아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요걸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3등급 미만 이하로 들어있으면 상당히 많이 유리합니다. 아니,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물론 이제 입결에 따라서 뭐 안성캠 입결이나 이런 데는 조금 3등급 범주까지 가지만, 보통 서울캠에서 3등급 범주까지 가면은 점수가, 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에 보면, 아까 보면 여기 있죠? 요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혹은 논술, 실기, 특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다빈치나 탐구에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자주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출결은 무단, 사고 결석, 미인정 일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질병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미인정 결석만 해당되는 거예요. 또 미인정 지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정 결석이 1일 이하면 그냥 만점입니다. 5점. 없으면 다 만점. 하루 있으면 거기까지 만점. 근데 이틀부터는 감점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봉사 시간 보시면 3년 기준입니다. 3년 기준. 3년 기준으로 20시간 이상이면 그냥 만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도 지금 원래 같으면 20시간 이상이면 5점, 뭐 10시간이면 몇 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학생들 다 만점 줬던, 봉사활동 점수 만점 처리해서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봉사 점수는 반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거 다 만점 받습니다. 거의 받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올해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올지는 최종 모집 요강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준은 드렸어요, 여러분. 요거 최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입니다. 서류는 종합전형에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에 여기 학교생활기록부랑 자소서 내죠.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됐으니까. 보시면 서류 100으로 뽑아서 면접 30으로 본다. 그때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학원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교내 학업 관련 수상 실적,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탐구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탐구 능력, 전공 분야 학업 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여기도 학업 관련 수상 실적,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에서 탐구활동 과정의 탁월한 역량, 여기도 학생부 자소서를 보겠다. 그래서 탐구 능력, 전공 분야 학업 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을 보겠다. 사회통합 전형에는 여러분 본인이 이제 해당되는지 지원 자격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원 자격은 이제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것도 20년 이상, 다자녀, 3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학업의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 고른기회 전형 보시면 여기도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고 재직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여기도 학업 능력, 사회 경력, 자기개발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업 내 교내 다양한 활동들 거기 맞춰진 평가로 보겠다. 요건 제가 가볍게 보는 이유가 뒤에 그 평가 요소를 같이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요거 보시면 아마 우리 멘티분들은 작년에 제가 이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 여러분 한수진점 가이드에서 자기소개서 메뉴로 가세요. 자기소개서 메뉴. 여기 가서 중앙대 2021 학년도
자기소개서 해설을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 평가 기준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이미 보신 분들은 자세하게 보셨을 거고 참고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요 표입니다. 요 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전형들 다 나와 있죠. 다빈치.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탐구형 인재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인재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 그 외에는 여기 보시면 좀 그 특별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뭐 작년에는 이게 교과서류 전형이긴 했지만 이제 올해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죠. 거의 교과 전형의 성격에 가까운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빈치형 인재의 경우는 제가 키워드 포인트가 균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균형적.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활동이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근데 탐구형 인재는 그에 비해 키워드가 해당 전공 분야의 탐구력. 요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난 내 전공 분야에만 탐구를 할 테니 학교 생활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겠어. 다른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 자고 난 수학과니까 수학만 공부하겠어. 그런 학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충실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기본적인 충실성을 하되 내가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분야는 깊게 팔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우수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요소의 특징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학업, 탐구, 그 다음에 통합, 발전 가능성, 인성을 각각 20%씩 이렇게 고르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지금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탐구,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있고요. 발전 가능성, 인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탐구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30%로 가장 높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 여러분 이 탐구 역량이라는 게 학업 역량이라는 게 탐구 역량이라는 게 그다음 전공 적합성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전공 적합성 안에는 전공 학업과 전공 활동 역량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탐구형은 여러분 학업과 관련된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요. 여기 지금 다빈치보다. 다빈치는 다 고르게 갖춘 학생이니까 얘에 비해서 조금 학업 부분이 좀 낮을 수 있죠. 여기 보면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낮지가 않을 뿐더러 요게 학업과 관련된 평가 요소가 80% 육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통합 역량이고 학업이랑 탐구 합쳐봤자 40%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내가 다빈치 들어가기에는 내신이 좀 낮고 탐구 들어가기에는 내신이 좀 높아. 이런 걸쳐있는 내신 자체로 기준으로 좀 걸쳐있는 친구들이 어느 전형을 지원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숫자로 드러나는 내신 등급 결과만 가지고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탐구 역량이 탐구형이 학업에 대한 평가 퍼센트가 훨씬 높은 겁니다, 여러분. 다만 보고자 하는 특징이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전교과를 좀 고르게 하는 친구들. 이거는 내 전공 분야의 학업이 좀 더 우수한 친구들. 이런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 인재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나 뭐 사회나 다른 과학 분야는 조금 약한데 얘 진짜 소프트웨어 되게 잘해. 그러니까 수학도 되게 잘하고 과학도 되게 잘하는데 과학 중에서도 특히나 뭐 물리라던가 화학이라던가 특히 연관된 거 되게 잘해. 이런 친구예요. 요런 역량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잘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구나. 요게.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확실히 다른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다. 요런 거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7, 8월에 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빈치형 인재에 좀 더 가깝다. 탐구형 인재랑 소프트웨어 인재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할 때 나는 전교과를 좀 고르게 우수하게 성취를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보십시오. 그러면 전교과 고르게 우수하게 하고 있으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돼요. 전교과를 고르게 하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구나. 그게 아닙니다. 고르게 하면 당연히 다 여긴데 다 우수하니까
여기선 당연히 학업, 내 전공 분야 우수성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게 다 우수하진 않고 내 전공 분야의 건 확실히 우수해 하는 친구들은 다빈치형보다는 탐구형이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일단 학업 전체적인 성적 분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중앙대를 노려야 되는 친구인데 내가 전체적으로 다 우수하지 않다. 다빈치형 들어간 친구들이 입결 보면요, 다 1등급 대가 가장 많아요. 2등급 초반대까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 전교과가 그렇게 우수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탐구형에 내가 내 전공 분야를 좀 깊게 하겠다라는 걸 전략적으로 구성도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신 분포상으로 내 전공 과목은 내가 확실히 잘하는데 다른 게 낮으니까 나는 다빈치 아니고 일단 탐구형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이는 가장 높은 퍼센트 뭡니까? 학업 역량 20%보다 탐구 역량 30%더 높죠.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과목 성취가 다소 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탐구형이 유리하냐가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심화 활동 탐구 역량이 우수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 활동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탐구형을 노려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3학년 학기 때 전공 활동, 심화 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쏟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어쨌든 준비 정도 봤을 때 제가 작년에 입체평가 범주로는 3.0 만점 중에 2.77까지는 줬다. 그 다음에 보정기준가 2.53 줬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낮은 점수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탐구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전체가 다 고르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요건 많이 부족한데 내 전공 분야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심화 탐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 나의 입장에서 그런 편차가 좀 심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전체가 다 준비되기는 어려워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낮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합격을 보고 가는 거니까 보정 기준값은 일단은 넘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면접은 올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발표된 바로 내용을 보면 다빈치형 중에서 면접평가는 학업 준비도, 인성, 의사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 면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본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될 거다. 다만 개인별 인성 면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심층 면접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공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이해나 수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물어보겠다라는 뜻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자체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그런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 요거는 역시나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서 이제 안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도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부분은 아까 이제 흐름상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결과에서는 좀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탐구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학업 역량 부분에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2021 학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0 학년도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잠시 합격자 성적 잠시 뒤에 보고요.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작년에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재작년이죠. 작년까지는 이거 두 개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더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올해는 이게 고민의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과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교과 최저로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과보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이 합격자 내신 분포가 1등급에서 1.5 범위에는 훨씬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가장 많이 붙은 학생을 잘라보면 오히려 학교장 추천이 많이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대학 자체에서 말하길 합격자의 교과 성적 분포상에서 두 전형 사이에 큰 수준의 차이가 없다. 다만 두 전형의 차이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가능 여부,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합쳐져서 이 1번과 2번이 올해 지역 균형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 여부와 학교장 내가 우리 학교 10명 안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범주 안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일단 먼저 고민을 하셔야 이 전형에 쓸 수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뭐 학추를 쓸까, 이거는 고민의 여지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전형별 입시 결과도 여기 나오는데, 이제 보면, 자, 보십시오. 일단은
합격자의 교과 등급이 가장 높은 전형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다빈치 인재 전형의 평가 기준 자체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고루, 성실하게 성취한 자, 균형 있는 펜타곤이 중요했기 때문에 결론 볼게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교 과목을 고루 잘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고르게 다 잘한 그런 우수 학생들이 많았다. 편차가 크지 않고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의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그 통합 역량이라는 걸 평가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보면 반대로 탐구형 인재 전형을 볼게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다빈치형과 일단 비교를 하면 지원자 및 합격자의 등급이 한 등급 정도 낮은 편이에요. 다빈치형이 2등급까지가 가장 많다면, 여기 있죠? 평균 2등급 초반이었습니다. 가장 많다면 탐구형 인재는 3등급 때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탐구형 인재 전형은 희망 계열이나 학과에 관련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결론 전 과목의 성취가 고루 좋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한 학과 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취 그리고 탐구 역량이 우수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멘토님, 제가요 다빈치 쓸지 탐구 쓸지 너무 고민인데요. 제가요 내신이 2.8이거든요. 1.8등급이거든요. 이렇게 된 친구예요. 자, 다빈치로 들어가기에는 보통 2등급 초반대가 붙으니까 여기서는 잠깐 제가 밀릴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쓸 탐구로 봤더니 여기는 평균 합격자가 3.2등급대예요. 여기 가면 제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탐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성적 분포를 보았더니 2.8등급이면 2등급에서 3등급이 섞여 있는데 3등급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연 계열로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수학, 과학이 3, 4등급이고 오히려 다른 좀 비주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2등급에 해당이 된다. 이러면 이 친구는 평균이 2.8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탐구형 들어갔을 때 불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전공 계열 분야의 성적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점 등급만 가지고 내가 어느 지원에 들어갈까는 이건 교과 전형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등급만 가지고 내가 위치를 보는 건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어. 내 계열의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더해서 성취에다가 탐구는 어느 정도로 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까지도 면밀하게 살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 계열의 다빈치형 인재 보면은 합격자 2.22대인데 탐구형 인재 보면 3.3이잖아요. 딱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입결 범주로 딱 보이죠. 이제 고민을 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리고 자연 계열도 보면 다빈치형 인재는 2.03인데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3.43으로 입결이 나오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나 2.8인데. 나는 꼭 2.8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들어가기는 불리할 것 같고 여기 들어가면 내가 유리할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수학과학이 3, 4야. 그러면 불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도 봐야죠. 안성 캠퍼스 자연계열 합격자는 3.45, 4.58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인지는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의미 있어요. 요게 뭐냐면 지원자 합격자별 교과 등급 분포예요. 분포. 요거를 보시면 일단 요게 다빈치형이에요. 그럼 보시면 요게 지원자고 요게 합격자예요. 첫 번째 바가 지원한 학생, 두 번째가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보면 요게 1등급 보이시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색깔에 따라서. 그럼 보시면 지금 다빈치형 인재 지원한 학생이 1등급 학생이 이만큼 지원했고, 그쵸? 요 진한 보라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지원한 학생은 34.7%인데 합격한 학생 보면 54.5%가 다 1등급인 거예요. 지원한 학생은 34.7%인데 합격한 학생 54.5%라는 얘기는 1등급 학생들이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물론 등급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합격자 분포를 보면 이렇게 이런 성취가 나오고, 보시면 2등급대인 친구들이 41.3% 지원했는데 합격자 24.5%면 2등급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원자 대비. 이해되시죠? 반토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친구들이 정말 합격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등급 때까지가 지금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때가 합격이 나오긴 나와요. 이게 3, 4, 5, 6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은 비율로. 그리고 보시면 3등급 때가 13%가 지원했는데 12%가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지원자 대비 합격이 꽤 많은 편인데, 그만큼 좀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탐구형 인재를 볼게요. 탐구형 인재는 일단 비율 자체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밑에서부터 봐도 지금 비율이 다르죠. 6등급이 지원 자체도 많이 하고 합격도 더 많이 나오고, 4등급 때가 요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다빈치는 3등급 4등급 때 친구가 요 노란색이 4등급이네요. 4등급 때 친구가 6.8%밖에 지원 안 하는데 여기 많이 지원하죠. 그리고 합격률도 보세요. 5%밖에 합격이 안 되는데 17.8%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등급 보고 여기 탐구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전체 평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탐구형인데도 6%만 지원을 했는데 1등급 때가 합격 퍼센트 보면 12.9%를 차지해요. 그만큼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탐구형이라고 해서 성취도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유형. 보시면 다빈치형 인재의 경우는 일반고 친구들이 지원도 많이 하지만 74%의 합격률을 보이죠. 74% 합격률 보이고, 자율고가 14%, 외고가 7%, 여기 국제영재고 이런 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탐구형으로 가보면 합격자 비율이, 물론 지원자도 많지만 합격자 비율이 일반고가 39%밖에 안 돼요. 여기 가보시면 74%인데, 그쵸? 그 다음에 자율고, 외고 비율 상당히 높죠.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합격자 많이 합격하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국제고, 가고 영재고도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지원자 풀 자체가 다르고, 그러면 이 고등학교의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서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급 자체로는 낮게 분포가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자체가 낮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들어간 친구들이요,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 친구들처럼 전 과목을 올 1, 올 2로 찍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한두 과목 나한테 진짜 강한 과목을 아주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심화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분포가 되는 거죠. 등급은 또 낮게 분포될 수 있고,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시는 거, 일반고에서는 탐구형인지 합격이 안 나온다. 이것도 많이 고민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죠. 가장 많은 어쨌든 높은 합격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지원 분포도 많긴 하지만 가장 많은 합격 분포 갖고 있는 건 39%다. 일반고다. 그러니까 일반고 자체가 합격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내 서류가 어떤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전형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입시 결과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교과 전형의 경우에 요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교과 전형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 합격률 이런 것보담도 등급 보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경쟁률 및 합격률이네요. 네, 등급으로 가볼게요. 등급 가보면 여러분 요거 보잖아요. 이것만 보잖아요. 내신 평균, 요거 등급 평균만. 학교당 투처 전형 없어졌으니까 이제 기존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내신 분포를 가지고 있다, 입결을. 그쵸? 요렇게 보시잖아요. 요것만. 내가 여기 기준이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종합 전형도 여기 다빈치, 탐구,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내가 요 점수 되나 안 되나. 요것만 우리는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빈치가 탐구형 대비 내신이 높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학업 역량이 낮다? 그거 아니다. 그쵸? 탐구 역량까지 함께 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에도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더 이제 체크해 보실 수는 있고, 여기가 이제 다빈치고 탐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시면 내가 지원한 학과의 입결 어떤가. 아까 보시면 여기 지금
공공인재학부 2020에서 2.3, 3점이 나왔는데 2021 나오면 또 입결 어떤지 봐야 되겠지만 올해 모집 인원 굉장히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도 최대한 또 챙겨주셔야 된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내신은 어떤지 여러분 요거는 캡처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입학처에 가시면 입학처의 입시 결과로 다 이렇게 쫙 안내가 되어 있어요. PDF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성 캠퍼스 예술대학이랑 이렇게 실기 합격자 성적이랑 요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쟁률 및 충원 합격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충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마다 똑같이 돈다는 거를 뭐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경쟁률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초 경쟁률이라는 게 있고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최초 경쟁률은 일단 학생들이 지원한 경쟁률이에요. 지원. 만약에 1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100명 모두의 지원한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집 인원 대비. 근데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수능 최저를 통과했냐 요 여부예요. 수능 최저 통과 여부. 그럼 보세요. 지금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7.6대 1이에요. 모집 인원 대비 7.6배수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수능 최저 통과한 친구는 3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차피 학추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학추 안 뽑으니까. 근데 이 교과 전형이 최저가 있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7.6에서 3.3이 되고 9.9에서 5.3이 되고 17.5에서 8대 1이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21.2에서 7.2대 1이 돼요. 일본어 문학 10대 6에서 3.4대 1.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최저를 충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다. 이거 보세요. 실질 경쟁률이 지원 경쟁률을 넘는 경우는 없어요. 보이시죠? 반토막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쭉 보이시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내가 지원하는 물리학과 11.8대 1 지원했는데 4.8대 1밖에 안 돼요.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간호학과 자연 보시면 18.7대 1이 지원했는데 실질 경쟁 6.5대 1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예술공과 공학대학은 2.5대 1로 떨어지네요. 시스템 생명공학과 보세요. 3.4대 1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식품영양은 2대 1이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통합이랑 합격자 평균 등급까지는 쭉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봤을 때 수능 최저 통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중앙대학교 교과전형 생각하는 친구들의 경우라면 일단은 교과 내신 1점대 초중반까지 나오는 친구들이라면은 교과 전형을 무조건 준비하셔라.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점대 초반까지도 조금, 그러니까 1점 후반, 극후반이나 2점대 초반까지도 저는 준비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교과는 무조건 내신 1등급, 등급으로는 성취는 A 목표로 원점수 높게, 왜냐면 다빈치나 탐구학과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 이제 다빈치 전형에서 면접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서류에 내가 배수에 들어간다면 면접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서류 준비 정도가 좀 내가 좀 활동한 거에 비해서 좀 아쉽다 하는 친구들은 면접이 생긴 다빈치형 전형을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 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다빈치형 전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 역량에 대한 활동들을 서류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신이 다빈치에 비해 낮은 친구들이 지원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전공 학업 역량은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학술 활동, 깊이 있는 심층 학술 활동이 3학년 때까지 이어져야 여러분들이 지원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모집 인원 대비 변화된 거 보셔가지고 생각보다 오히려 는
모집 단위도 있고 줄어든 전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1차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 방향에 맞춰서 학교생활 기록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늘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은 매일 밤 11시 라이브에 와서 질문하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